네, 이번 시간에는 타일과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앱에서 이 타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일에서 사용자한테 주기적으로 정보를 보내거나 노티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한테 앱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실행하도록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기존에 만들었던 샘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계속 작업을 해볼 거고요. 기존에 작업하셨던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전 세션에 소스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칼리스토 부분에 대한 참조가 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추가를 해서 칼리스토를 다시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작업에 앞서서 어떻게 작업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까지 작업된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레시피에서 다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제 앱바가 뜨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앱바에다가 이 타일로 이 레시피들을 핀을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핀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앱 커맨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핀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에 핀을 할 수 있도록 타일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타일과 스몰 타일, 이렇게 두 가지 타일 형식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앱을 대표하는 앱 타일이 있고 세컨더리 타일이라 그래서 특정 컨텐츠로 직접 이렇게 딥 링크를 걸어주는 세컨더리 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메인 타일 외에 각각의 레시피에 맞는 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지금부터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재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디테일의 재물 페이지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좀 작업을 해볼 텐데요. 원래 브레이크 버튼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은 앱바의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커맨드 밑에다가 새로운 커맨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핀 하는 커맨드고요. 핀 레시피 버튼 해서 레시피에 추가하는 레시피를 커맨드에다 추가하는 거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정렬로 해서 스타일은 스태틱 리소스 핀 앱바 버튼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주게 됩니다. 여기 다운표 빠졌네요. 클릭 했을 때 이벤트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처리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재물.cs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를 했던 앱바 이벤트를 처리를 했던 부분의 코드를 여기서 그냥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벤트 처리 탐색을 해서 이 코드 부분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일단 어싱크 콜을 할 거라서 어싱크의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 명은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온핀 레시피 버튼 클릭트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앞에 재물 쪽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 바꾸기를 해서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닝을 하는 부분의 코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데이터 아이템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플립뷰의 셀렉티드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new URI 해서 아이템의 타일 이미지
이미지 패스 값을 가져오고 이 값에 대한 URI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타일을 만들 겁니다. 타일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세컨더리 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컨더리 타일이라고 해서 생성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점을 눌러서 using 윈도우즈 UI 스타트 스크린 밑에 있는 세컨더리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타일에 대한 설정 파라미터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타일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맞춰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타일 파라미터는 아이템 유니크 아이디, 타일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숏 네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아이템에 저희 아이템 숏 타이틀이라는 스트링 값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해서 타이틀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파라미터를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타일이 갖고 있는 유니크 아이디를 전달해서 나중에 이 타일을 클릭해서 들어올 때 유니크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 레시피 페이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제 타일을 어떤 형태의 타일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타일 옵션에 show name on 로고로 해서 타일을 로고 위에 네임이 나오는 형태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URI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타일을 생성을 해주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에 거는 이제 오브젝트만 생성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타일이 실제로 생성이 되도록 request create async 명령을 이용해서 타일이 생성되는 부분의 코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앱을 실행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핀 커맨드가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핀을 누르면 이렇게 핀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나오고 새로운 이렇게 해줄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레시피 이렇게 해서 핀 투 스타트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세컨더리 타일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앱으로 실행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이 핀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앱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제가 고정을 했던 해당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이 실행되는 타이밍에 대한 처리니까요. 앱 론치드 이벤트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app.재물.cs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onLaunched 부분에 코드를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앱이 만약에 실행되고 있으면 론치드 같은 경우에는 타일에서 들어가던 앱이 사용자가 실행하던 이 론치드 이벤트를 타게 되는데 이 타일을 통해서 들어가도 론치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론치드에 보면 기본적인 앱 설정, 초기화 코드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코드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타일에서 들어가서 실행이 된 거다 그러면은 이게 실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앱이 만약에 현재 실행 중이면 이 부분의 코드에다가 약간의 코드를 좀 추가를 해서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실행 중인 경우에 지금도 기본적으로 이제 앱이 실행되는 경우 액티베이트만 하고 리턴해서 초기화 코드를 실행 안 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타일을 눌렀을 때 타일에 해당되는 아이템으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의 previous execution state 위에 부분이 있네요. 요 위에 부분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string is null or empty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 아규먼트가 전달해주는 그 값이 있을 경우에만 처리해도 되겠죠. 지금 그 타일로 이용을 해서 들어왔는 경우에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레임 윈도우 커런트 컨텐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프레임을 가져오고 이거를 내비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타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 아규먼트가 없으면은 그냥 액티베이트하고 아까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끝나는데, 만약에 타일 아이템 아이디가, 유니크 아이디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로 내비게이트를 하면서 그 해당 레시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아규먼트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에 코드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앱을 실행을 하고요. 앱이 실행 중에 일단은 그 핀을 하나 만들죠. 프라이드 라이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첫 화면으로 간 상태에서 베타 화면으로 가서 이 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프라이드 라이스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 부분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앱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 앱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앱이 실행되지 않았다가 타일로 인해서 앱이 처음 실행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쭉 보시면 그 레지스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로 다음 부분에다가 코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이 설정이 돼서 서스펜션 매니저에 그 현재 프레임을 등록하고 난 이후, 이 이후에다가 이제 이 코드를, 페이지를 이동하는 코드를 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is null empty arguments 들어오는 게 empty가 아니면 그 아규먼트 있는 경우에 루트 프레임에 내비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타입 오버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값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의 커런트 컨텐츠를 루트 프레임으로 해서 그 설정을 해준 다음에 윈도우 커런트 액티베이트, 현재 그 루트 프레임으로 들어온 컨텐츠를 액티베이트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을 해서 이 이후에 있는 일반 그 첫 페이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처리나 그 사용자가 앱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앱이 처음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하는 코드들을 다 리턴을 해서 이 뒷부분 실행 코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앱이 완전히 그 타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경우에도 이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앱을 실행을 하고 컴파일 한 다음에 아예 앱을 종료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타일, 아까 고정했던 이 타일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서 그 페이지로 제대로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현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타일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그 타일의 컨텐츠가 지금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그 타이틀만 보여지게 돼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 어떤 알림을 해서 숫자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화면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한번 고쳐 볼 거고요. 이 부분에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에다가 뭐 그 노티피케이션을 해서 숫자 같은 걸 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메뉴가 뭐 5개가 추가가 됐다 그러면 5라는 숫자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숫자를 보여줄 수가 있고, 숫자 외에 별표라든지 뭐 어떤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동그라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콘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노티피케이션을 쓰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이 노티피케이션 내용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또 웹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웹 서비스는
지금 여기서는 구현하지 않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이용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열자 개정하고 패키지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패키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에 접근한 형태로 해서 클라이언트 쪽만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이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응용 프로그램 매니페스트 파일에 들어가서 패키지 부분을 선택하시고 패키지 이름에 있는 이 코드를 실습하기 문서에 있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다음 패키지 코드 표시 이름을 콘토소 쿡북이라고 한 칸 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름을 게시자 표시 이름을 콘토소라고 해서 쿡북이 아니고 콘토소죠. 콘토소라고 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증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인증서 선택을 누르고 파일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자료의 그 에셋 공공 에셋 CS 파일 이렇게 폴더에 가면 서티피케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토소 그 PKG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PFX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 인증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도 바꿔주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노티피케이션 페이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타일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그 타일이 생성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app.재물.cs 파일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그 onLaunched 메소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onLaunched app.재물.cs 파일에 onLaunched 부분에 수정을 할 거고요. onLaunched 부분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뭐 실행되는 아까 이제 실행 중에 그 열린 경우,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리고 서치나 세팅에 대한 페인 처리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루트 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실제 그 앱 컨텐츠들 작업해주는 부분까지 있는데, 앱 컨텐츠 작업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서 타일을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업데이트 매니저를 사용할 거고요. 타일 업데이트 매니저는 그 윈도우즈 UI 노티피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점을 눌러서 유징 문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create tile updater for application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를 해서 기존에 만약에 있었다면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지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배지의 업데이트 매니저에도 create 배지 update for application 클리어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배지 업데이트나 타일 업데이트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트워크 인포메이션도 컨트롤 점을 눌러서 유진 구문을 추가를 해주고요. 커넥티비티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get 인터넷 커넥션 프로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파일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프로파일에 get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레벨이 이거 가져왔을 때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레벨이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레벨이면, 그러니까 인터넷 액세스가 되는 상태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이 디바이스 그리고 이 사용자, 이 앱에 대한 그 일종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어 주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채널 매니저를 이용할 건데요. 채널 매니저 오타 없게 잘 치시고, 그 다음에 using 윈도우즈 네트워킹 푸시 노티피케이션즈를 추가를 해줘서 여기에서 이제 create push notification channel for application 어싱크를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싱크 콜이기 때문에 앞에 어웨이트 콜을 넣어준 거고요.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 채널을 이제 생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채널이 생성이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채널 포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노티피케이션 업데이트를 각각의 세컨더리 타일이 아니라 메인 타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버퍼는 이 채널 URI를 베이스 64 코딩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URI가 특수문자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문자 부분을 치환하기 위해서, 치환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해가지고 특수문자가 중간에 뭐 오다가 URI 깨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암호화를 이제 베이스 64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크립토그래픽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생성을 해줄 겁니다. 크립토그래픽 버퍼를 유진 구문을 추가를 해가지고 시큐리티에 크립토그래피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버터 스트링 투 바이너리, 그러니까 문자열로 되어 있는 URI 정보를 바이너리로 전환해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URI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인코딩은 UTF 파일로 해서 변환해 준 다음에 다시 그 URI를 크립토그래피 버퍼를 이용해서 베이스 64 형태로 인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걸 바이너리로 바꿔주고 그걸 다시 베이스 64 스트링으로 전환해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 URI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에다가 URI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HTTP 클라이언트는 말 그대로 이제 HTTP 액세스를 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하고 컨트롤 점을 눌러서 시스템 넷 HTTP를 추가를 해서 이제 웹 호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서 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ry catch 문을 이용해서 exception 처리에 대한 구문을 해놓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사용자에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이얼로그. 이것도 컨트롤 점을 눌러서 using windows.ui.pops 해가지고 여기에 enable to open push notification channel. 푸시 노티피케이션 채널 여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이얼로그에 show async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부분에서 레스판스 결과를 클라이언트의 get async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URL을 호출하는 웹페이지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문이고요. http 콘토소 SP8의 클라우드 앱.net URI는 방금 생성한 암호화된 URI를 전달해주고 골뱅이 타일 형태의 URI, 타일 형태의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형태로 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스판스를 가져오면 이 레스판스가 제대로 왔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레스판스가 만약에 석세스 코드가 제대로 안 왔으면 이 에러 메시지를 또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밑에 있는 다이얼로그 부분을 복사해서 석세스가 아닌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코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타일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서 URL 등록해주고 그 데이터를 이제 서비스 측에서 이 미리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앱.net에 있는 서비스 측에서 업데이트한 코드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호출을 하면서 윈도우즈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타일을 보면은 지금 그 일반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처리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있으면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라이브 타일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그 라이브 타일이 구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계속해서 그 노티피케이션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알람 형태로 해서 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의 앱바에다가 그 리마인더라는 버튼을 추가를 해서 그걸 클릭했을 때 뭐 30초 있다가 뭐 알람이 딱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먼저 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점 재물을 열어서 이 리마인더에 대한 리마인더 그 아이콘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지금 사실 핀 앱바 버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썼지만 요 그 리마인더에 대한 스타일은 없기 때문에 리마인더 스타일을 페이지 리소스에다가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했던 뭐 브래그 앱바 버튼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브래그 앱바 버튼 스타일 대신에 리마인더 앱바 버튼 스타일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앱바 버튼 스타일 그대로 하고 여기에다가 리마인더 버튼 스타일 그리고 컨텐츠가 여기 이제 네임도 줘야 되죠. 리마인더 하고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컨텐츠의 밸류를 121로 하겠습니다. 121은 그 시계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고요.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 실제 앱바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핀 레시피 버튼 밑에다가 바로 내용을 추가를 해서 버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핀 대신에 리마인더 버튼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레프트 뭐 이거를 리마인더 앱바 버튼 스타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도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에 탭을 눌러서 리마인더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벤트 처리기 탐색을 해서 이벤트 처리기가 있는 부분을 이동을 하고 여기에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 on 리마인더 버튼 클릭트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점을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노티피케이션을 등록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그리고 컨트롤 점을 눌러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그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create toast notifier라고 해서 노티파이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요. 노티파이어의 세팅 만약에 세팅이 그 이제 앱마다 그 알림 설정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알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설정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설정이 만약에 그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지금 안 돼 있다, 노티피케이션 쓸 수 없다라고 알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new 메시지 다이얼로그 notifications are not now currently disabled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wait 명령을 이용해서 다이얼로그에 show 지금 이 메시지 다이얼로그가 using 그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점을 눌러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그 다음에 show async 명령을 async를 이용을 해서 현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wait 앞에 그 오류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동기 호출인데 이 메소드명에 async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void 앞에다가 async를 추가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async 부분도 잘못되고 있는데요.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show async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에러가 되는 이제 노티파이어에서 노티피케이션 세팅이 이네이블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가능한 경우에 노티피케이션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이 노티피케이션 알림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스타일을 이제 템플릿을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get 템플릿 컨텐츠 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의 타입을 토스트하고 텍스트 1 이렇게 해서 타입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 컨텐츠의 내용을 바꿔서 노티피케이션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 엘리먼트 템플릿에 get 엘리먼트 네임, get 엘리먼트 by 태그 네임 해서 텍스트 요소를 가져와서요. 이 엘리먼트에다가 append child에서 템플릿에 create text 노드를 해서 그 텍스트 내용을 붙여주는 겁니다. 리마인더라는 이름으로 텍스트를 붙여주고요. 이렇게 하면 토스트 템플릿 여러 개 중에 토스트 텍스트 01 템플릿 컨텐츠 가져와서 거기에다 텍스트 노드를 찾은 다음에 그 텍스트 노드 밑에다가 새로운 리마인더라고 하는 텍스트 노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토스트의 텍스트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템플릿을 언제 이제 노출시킨 건지에 대한 스케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date time offset을 이용을 해서 현재로부터 몇 초 뒤에 호출이 될 건지 add second에서 30초 정도로 해서 추가를 해주면 이제 30초 후에 현재 시간으로부터 30초 후에 대한 타임 타임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만든 다음에 스케줄을 이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new schedule 스케줄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템플릿에 이제 위에서 만들어준 템플릿과 이 데이트 타임 정보를 보내서 이 시간에 템플릿을 띄워주도록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tify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을 등록을 했고요. notifier에 add schedule을 해서 방금 만든 스케줄 노티피케이션을 등록을 해주면 이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템플릿을 노출해주는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코드들을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하나의 아이템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리마인더 버튼이 추가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지금 노티피케이션이 현재 디세이블 돼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manifest 파일을 열고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UI에서 이 알림 가능 부분에 설정 안 한 대신에 예로 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티피케이션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리마인더를 누르면 리마인더가 설정이 됐고요. 리마인더를 지금 30초 이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히 30초 이후에 그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작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노티피케이션이 뜨게 될 거고요.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을 구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떴고 이 노티피케이션 클릭하면 다시 애플리케이션 실행됐죠. 노티피케이션을
구현하는 경우에 그 UX 가이드라인이 노티피케이션이 사용자의 어떤 그 집중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노티피케이션을 쓰고, 노티피케이션이 아니라 뭐 타일이나 이런 걸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타일이나 사용자의 그 경험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노티피케이션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